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유민지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이번에 다 듣고. 네. 저번에 그거를 안 자르고 그냥 방송하셨더라고요. 네, 안 자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자르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또 민원연 소식 전해드리는 날인데요. 사실 이게 매주 뭔가 새로운 소식을 내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저희가 뭐 워낙 이 모니터 쪽은 뭐가 막 이렇게 매일매일 뭐가 소식이 나오지만은 사실 뭐 운영을 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두둥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가 뭐 휴지를 샀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긴 샀습니다. 사기는 자주 삽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뭔가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막 매주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주 일단은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들, 사무처 소식 좀 저희가 전해주시죠. 토장님이랑은 아직 이야기 안 되는데 저희 운영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입 회원의 날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두둥. 실제로 이제 일정을 막 짜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하면 더 즐거워할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두한 씨 같은 분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도한 씨 같은 분은 뭐죠? 두한 씨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낯을 무척 가리지만 낯을 가린다. 정세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낯은 가리지만 네. 민원연이라는 이런 활동 뭐 단체가 있으면 뭔가 가볼까? 궁금하다. 가서 그래서 뭔가 누군가 적극적으로 친해지면 더 가만히 앉아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뭐 하나 한번 가보기나 할까? 뭐 그런. 혼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어떤 걸 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원연이 어떤 단체인지 옛날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훑고 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훑고 네. 조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오리엔테이션 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탐방을 하자. 사무실 저희 사무실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한번 한 10초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 큰. 아니야. 15초는 걸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는 구조라서 한번 돌아야 돼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15초. 회의실 문 한번 열어보고. 그렇죠. 회의실에 앉아도 보고. 그러면 한 20초 걸리겠네. 그리고 모니터 활동가는 뭐 자리에도 한번 앉아도 보고. 그래서 그 자리 왜? 그냥 사무실 탐방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히든 카드로 민원연 녹음실을 공개한다. 녹음실. 네. 팟캐스트 녹음실 여기를. 대박. 이게 뭐 히든 카드야? 그래서 진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사람들이 놀라지. 팟캐스트 맨날 듣는데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문을 딱 열었어. 녹음실에 써있길래. 어떨 것 같아? 아니 깜짝 놀라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에 깜짝 놀래. 왜 놀라죠? 놀라죠. 이게 녹음실처럼 안 생겼잖아. 아니야,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 녹음실. 좋은 거죠. 굉장히 그래요? 좋은 녹음실이에요. 아 네. 그래? 그럼 네. 진짜 깜짝 놀라겠다. 그럼 진짜 깜짝 있을 것 다 놀래. 있죠. 난 또 나는 다른 스튜디오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녹음실 열었더니 아무것도 기계가 있어. 네. 마이크도 있고 딱 있잖아. 그쵸. 의자도 있고.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녹음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런 추측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나는 그런 추측만 하지만 우리 회원일 리가 없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지금 제가 이정일 PD께 제가 요청드리는 게 뭐냐? 우리 회원들이 오면 신입 회원이 네. 스팟을 하나 녹음할 수 있게 그 멘트를 하나 짜달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입 회원 누구다 하면 이런 스팟이 우리 방송 중간에 쓸 수 있는 걸로 그런 걸 하나 짜달라.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걸로. 와가지고 신입 회원이 녹음실 보고 의자에 앉아서 뭐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겠지만 네. 아니면 뭐 너무 잘하실 수도 있고 네. 목소리 한번 남겨주시고 하면 이거 좋겠다. 그리고 방송 들을 때마다 가끔 막 내 목소리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네. 여러분 오시면 녹음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신입 회원의 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셔서 신청하시면 좋겠다. 녹음하려고? 그런 거. 이건 엄청 베네핏이야, 베네핏. 그래요? 특전. 네. 그리고 이제 아래서 이제 뭐 시원한 음료, 뭐 간단한 주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먹을 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네.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활동가 이야기 듣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짜고 있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아직 처장님께 승인받지 않은
우리들만의 아이디어다. 상상이다. 그래서 오셨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있다. 녹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 PD님이 상당히 곤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네. 진행되고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네. 신입회원의 날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네. 오셨던 신입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오실 때 멘트를 좀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부담돼. 그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제가 써요? 그럼. 제가 쓰면 또 그러니까 기본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내시겠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안 오시는 분 계시면 어떡해. 그리고 맞다. 중요해. 여러분 녹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녹음할까봐 나 안 가야지 하시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온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갑자기 샤이샤이해서 이제 안 오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오셔서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녹음 안 하셔도 된다. 네. 또 내가 실수할 뻔했네. 큰 실수할 뻔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 하는 그 연기처럼 뭐 스팟을 만드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뭐 떼창 있잖아. 맞아요. 그런 거 때로 좋죠.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딱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것도 뭐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녹음하기에는 밤에 우리가 시간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죠? 행사 중에 세 놈만 올라와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손 들어서 하실 분 정말 하실 분 뭐 두세 분 올라와서 이철 PD 혼자 여기다 놓고 연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어요. 근데 떼창은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제가 원래 기계를 옮기자는 얘기도 했었어요. 아래로. 안 돼요. 큰일 할 나요. 기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상이었다. 운영팀의 상상. 네. 아직 인가되지 않았다. 어떤 것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네, 모른다. 오셔봐야 안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 방송 나오고 다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쵸. 우리가 목요일날 이런 행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밑에서 녹음해도 잘 들리니까 그냥 토론회 녹음하듯이 같이 그냥 쭉 그렇게 녹음해서 들렸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들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다른 소식은 없어요? 뭐 딱히 대단한 소식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보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보 전화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네, 대부분 뭐 종편이나 신문 같은 데서 막 보도가 이상하다. 이거 뭐 확인 좀 해달라. 화를 내시며. 네. 네. 울분을 토하시며 네. 네,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러면서 막 열불을 토하시면서 하시는데 네. 하시면서도 저희 일하는 거를 이제 아시고 전화를 하시니까 다들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바쁘실 텐데 그러면서 그럼 저는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다 도와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네. 정말 네, 진짜 감사하죠.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은데 대부분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는 이제 저희 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미 저희는 보고서 이미 나갔어요. 이미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미 대응을 했어. 선제적 대응을 했어요. 이미 뭐 논평도 쓰고 뭐 모니터 보고서 이미 나갔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최근 사례 중에 저희 이제 전화해 주신 저희 회원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회원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경제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경제지 내용에서 그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뭐 갭 투자 관련된 특히 그런 내용을 이제 막 집중적으로 전면에 배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기사를 퍼서 이제 소위 카페, 그런 부동산 관련된 카페 그런 데로 가나 봐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그걸 보는데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투기 조장하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근데 사람들은 잘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거를 좀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이거는 대응을 어떻게 못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경제지를 보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끔 뭐. 네. 그래서 그 가끔 보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하죠. 예, 부동산 모니터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해갖고 그죠?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미 나간 내용이 있다. 저희 뭐 저번에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이미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딱 보시더니 그 내용이 이제 오래 준비한 내용이니까 엄청 길거든요. 거의 막 7, 8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쭉 보시더니 내용 진짜 좋다고 그러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이거 말고도 예전에 한번 그 배낭 활동가가 했던 내용 중에 내용 중에 좋은 게 있었나 봐요. 좋은 거? 그 정확히 그 내용은 말씀 안 해줬어요. MBN 부동산 관련해서 MBN이 파주 운정신도시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 편집장이 뭐 돈 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투자했나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보고서 그런 거. 네, 근데 배낭 활동가 이름 얘기하면서 그 내용인데 자기가 너무 그 내용이 좋아서 그거를 카페에다가 끌고 갔대요. 부동산 카페. 네, 부동산 카페. 대박. 근데 악플이 많이 날았겠지. 네. 온갖 지금, 지금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 뭐 하냐 지금. 약간 거기서 입장에서 보면 너는 여기 카페원이 아니라 너는 뭔가 이상한 애다. 안티다. 약간 어그로 끌려왔냐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자기는 이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게.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용 그때도 한번 있었고 지금 내용을 봤는데 너무 좋다. 근데 이거를 좀 MBC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데서 좀 제보를 하든지 직접적으로 해갖고 좀 구체적으로 좀 방송 같은 데서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왜 제보를 안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보도가 별로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신화가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런 보도를 낸다고 해서 사실 금방 바뀌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MBN 문제 같은 MBN 지난번 그런 보도 같은 건 보도 비평인데 지금 MBC, KBS는 혹시 저널리즘 제에서 할지도 모르죠. 제가 막 강하게 요구해서 부동산 관련된 거 한번 하자. 그러면 부동산 보도 관련해서 하긴 하겠지만 사실 저널리즘 비평하는 그런 방송이 워낙 적잖아요. 없죠. 저는 YTN이나 지금 이제 정상화제 수순을 밟고 있으니까 YTN이랑 MBC가 반드시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나가겠지만 그냥 뉴스데스크나 그냥 보도에서 부동산 문제를 접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한 부동산이 이제 연착륙되어야 된다. 이제 멈춰야 된다. 부동산 투기가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국민이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카페에 악플이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단순히 언론의 잘못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거의 무슨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제가 보기에 종교보다 더 무섭다는 굉장히 생각. 카르텔이 크죠. 정말 그러니까 종교는 오히려 끊을 수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신화는 못 끊는다 사람들이. 이게 내가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1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지인들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부동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사야 된다. 아니 사야 된다. 지금 어디가 재개발이 들어간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대화가 계속 내내 뭐 3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로 가고 또 그 얘기로 가서 내가 그냥 이제 그 얘기 그만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 제 또래가 자식들 집 사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딱지 사는 얘기만 해. 하루 종일 어디에 딱지를 사야 된다. 어디 딱지를 사야 된다. 그래서 딱지?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철거. 재건축 지역에 집을 사놓는 거예요. 미리 아주 작은 평수를. 아이고야. 그걸 사놓으면 나중에 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SH에서 그걸 먼저 분양해줘요. 네. 철거민 대상으로. 그게 그래서 철거민들을 보호하는 법인데 보통 그래서 그걸 막 악용하는 5-6평짜리 집을 막 가서 사놓는 거예요. 그걸 거래를 해요. 그거를. 네, 미리 사요. 그러니까 그러면 웃돈을 주고 하는 거죠. 한 1억 정도 웃돈을 주고 이제 그걸 나중에. 딱지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제 쓰더라고. 친구들이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내가 뭐 MBN 이런 소리 해봐라. 너 정신 나갔니? 참 내가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내 몸과 내 친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느낌. 난 여기 있잖아요. 앉아있기만 한 거야 지금. 그리고 멍 때리고 같은 세상 아니야. 너는 너 돈 요즘 없어? 뭐 너도 이제 애들 사놔야지. 계속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지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랬어요. 제가 장기전세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장기전세 뭐 20년 뒤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에서 아니요 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요 했더니 그럼 왜 그거를 그냥 집을 새로 사. 왜냐면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네가 분양이 빨리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려면 6, 7억, 8억 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정도 없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정도는 이제 뭐 빌리든가 해서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장기 전세도 겨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행 빚이 얼만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정말
딴 세상이구나. 이 팀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분은 저랑 좀 거리가 좀 있으신데 그냥. 그러면 왜냐면 제가 예전에 뭐 살았던 동네가 그냥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없어요 그 정도 돈은 저는. 그런 돈은 평생 없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평생 집 살 일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웃긴다. 이 얘기는 좀 빼야겠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 오늘 방송 가슴 아프네요. 네, 부동산 관련한 것은 진짜 끊임없이 제가 말하는 그 예전에 저기 KBS에서 무슨 KBS 스페셜 이런 데서 진짜 이 개념 토지에 대한 개념을 거의 인문학적으로 맞아요. 막 중세 시대부터 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게 토지를 이렇게 사유화하고 이렇게 하는 비정상적인 우리의 상태 게다가 종부세 나오면 막 흥분해서 이런 상태가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은 설득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데 내가 망할 거라는 불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부동산에 대한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 개념을 진짜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순히 보도 한두 꼭지로는 변화가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 왜 난 저걸 못했지? 나를 자책해 나를. 사놓을 걸. 20년 동안 꾸준히 월급을 모았는데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월급을 모았는데 집을 못 샀어. 근데 어떤 내 동기는 회사 동기는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매덕으로 뛰는 거야. 그거를 보고 있는 거에서 오는 좌절감이거든요. 근데 좌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좌절을 하고 저 사람을 차라리 비판을 저 사람이 부도덕하다라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계속 우리 못하는 우리만 이상해지는 전 이게 정말 문제다. 이게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뭐 천민자본주의라고 말하는 딱 그거에 지금 쩔어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얼마 들어요.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두 달? 피지수첩에서 한번 했어요. 예, 아파트 값은 왜 오르는가 해갖고 맞아요. 했었어요. 그런 거 했어요. 그래갖고 뭐 부동산 같은데 가고 그 소위 분여회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띄우나 그거 해갖고 이미 한번 나갔죠 얼마 전에. 저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간에 뭐. 이 제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이제 신입 회원분들이나 회원분들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전화를 하면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만 듣기 되게 아까울 정도로 민원연에 대한 칭찬이나 응원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진짜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공유하는 방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힘내라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한 분은 78세 회원분이세요. 여자 회원분. 대박.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오셔라 시간 되시면 오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행사들이 있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뭐 시간 되면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가 지금 78세야. 내가 지금 청주에 살아. 하지만 내가 2016년 촛불 때도 내가 계속 올라갔었다. 몇 번 올라갔었다. 몇 번이나 올라갔고 그리고 방송도 민원연도 자기가 이제 본인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듣고 이야기를 항상 듣고 항상 내가 그 민원연 하는 활동들을 잘 보고 있다. PD님 엄청 좋아하시네. 그 우편물도 받아서 읽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회원분이신 거여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막 마음이 약간 뻐근해지는 느낌. 이 78세 사실 우리 고령인 분들께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약간 좀 관심도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공격적이실 것 같고 이런데 이분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촛불 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네, 아무튼 저희한테 이렇게 가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저도 어제 다스베이다 갔다가 나오는데 어제 봉우 씨랑 같이 갔어요. 처음에 우리가 일을 이제 끝내고 7시니까 자기가 이제 들려서 제가 택시 타고 갔거든요. 여기서 다스베이다까지. 근데 이제 택시를 딱 타니까 갑자기 따라 타는 거예요. 자기도 다스베이다 가보고 싶대. 그러니까 둘이 같이 퇴근을 나랑 봉우 씨랑 나랑 봉우 씨랑 같이 퇴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금방 녹음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그랬잖아. 하염없이 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막 딴짓하다가 이제 방송을 끝까지 아무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봉우 씨는 밖에서 보고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둘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막 불러. 그런데 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 차장이고 얘는 이뻐보다 막 인사랑 왜냐면 회원이니까 이거 네. 방송도 듣고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그러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화이팅 막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잠시 우리가 뿌듯하다 뭐 이러면서 좋네요. 네 좋았습니다. 캠프 오시라고 했어야 돼. 팟캐스트 들으신다니 네. 좋습니다. 아 그렇죠. 만족스럽습니다. 자 각자가 좋아하는 포인트 따로 있어요. 포인트가 그렇죠.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지. 저는 어디서 요즘에 누가 뭐 정책위를 가가 누굴 만나고 간에 캠프 안 가시나요? 약간 사람들 피하고 있어 저를 지금 약간 왜 저러지 쟤는 막 캠프기만 근데 해. 이게 참 아쉬운 게 제가 저번에 이사회 때인가 정책위원회 때인가 약간 좀 짜증나는 수준으로 이제 이거 너무 안 오신다 기존 멤버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원래 단체가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약간 그 결집력이 작은 교회의 어떤 그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친밀도가 높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 아무튼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시거든요. 단단하게. 여긴 내 조직이다. 내가 지킨다 해서 네.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우리도 짜증나요.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가 언협 시절에는 수련회 간다 그러면은 뭐 다 만사 다 제껴놓고 당연히 대표부터 이사 뭐 실행위원 정책위원 해가지고 회원해서 뭐 1박 2박 3일 가도요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정찬영 사장이 그때 우리 수련회에 왔다가 언협 시절에 왔다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 여기 독립운동하나? 뭐 이렇게 거지 같은 펜션에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진지하게 수련회에 와서 나는 게 민원연에 아니라 게임도 해. 그리고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나라고 정말 특이한 자기는 그러니까 약간 말은 무섭다고 하지만 되게 감동했고 언론운동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MBC 노조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감동이 있다. 그래서 수련회 얘기를 막 하시길래 요즘 수련회는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애들도 수련회 몇 번 따라와봤잖아요. 뭐 수련회가 점점 그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감동이란 것은 예전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게 최근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너무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여태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그 우리 회원 오래된 회원이 놀러 왔었는데 그 회원한테 가자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가봤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랑 놀아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랑 놀기 싫고 지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책위원회 때 정책위원들 다 가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10년 이상 차들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하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최근 정책위원회나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사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한 번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분위기라는 맞아,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캠프 가자고 사람들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 회원분들한테. 네. 그런데 막 우리 이번에 캠프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1박 2일로 간다 했는데 약간 어떤 주저감이 있냐면 저도 모르게 근데 막 도망갈까 봐? 아니 막 엄청 좋은 리조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보통 요즘에는 다 요즘 난 그 정도면 엄청 좋은 건데 나한테.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워크샵 막 이런 단체도 보통 2인 1실이나 4인 1실 이렇게 막 주는 곳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20인 1실 정도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만 처음 내가 오려고 하는데 2인 1실 생각하고 오시고 막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가족 단위로 방을 주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통화를 한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저희가 리조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펜션 하나 빌려서 다 같이 어울리고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MT 분위기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진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이사 한 분도 우리도 이제 각방 쓰고 맞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10만 원씩 낼게요. 내가 그리고 회비가 3만 원이다. 그 정도 딱 수준 맞게 생각하시라. 회비 3만 원 내고 고기도 먹고 자기도 하고 술도 먹고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요즘에. 이제 민원연이 이제 각방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 그렇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이거는 뭐 토론해 봅시다. 네. 어찌됐든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가는 거니까 많이 다들 정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두한 씨가 영화분과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났더니 또 우리 조성지 회원님께서 댓글로 본인도 달았어요. 그렇죠. 네. 함께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벌써 2명이 됐어요. 분과가 진짜 그렇죠. 대박. 근데 아직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요 모임 될 것 같다. 이분과 영화분과. 영화분과 이제 곧 오픈한다. 곧 네. 띄운다. 곧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은 제가 하나도 안 잡았는데 아직. 아니 잡으라고 계속 하는데 안 네. 잡아 자꾸.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디테일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너무 놀고 놀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마음이 막 놀고 싶은 마음으로 네.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워야지. 그렇게 놀려고 돼서, 모이는 네. 건데. 분과에서 노는 걸로. 그럼요. 분과가 네. 노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영화는 될 것 같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일단 분과가 하긴 있다면 할 겁니다. 지르시라. 제가 할 거니까 네. 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미나년 회원 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 캠프.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저희 지금 뭐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저거를 월화수목에 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제가 유민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5.18 재단하고 기획해가지고 이제 가짜뉴스 신고 세트 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으로 막 했던 아직도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하나가 또 나왔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5.18 즈음에 2건을 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유가족들이 무슨 굉장히 특혜를 받는 것처럼 특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게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막 제가 정관용도 가지고 나가고 해서 그 이후에 뭐 광주 쪽에서 MBC에서도 방송을 했고요. 여기저기에서 그 보고서 가지고 아주 잘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 종편 보고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이제 5.18 성폭력 올해 그게 또 화두잖아요. 그래서 5.18 성폭력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정리한 팩트 체크 보고서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5월 이제 즈음에서 38주년 즈음에서 저희도 좋은 보도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한겨레 정대하 기자가 이제 5.18 성폭력 그래서 정대하 남은주 이렇게 기자가 같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5.18에 참여했었고 근데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서 거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 이제 수사관이 성폭행을 했다. 이게 증거는 38년 만에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과 이제 여성들이 다 받았던 성고문 얘기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공수부대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진상조사 돼야 된다. 엄연한 국가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사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꾸려졌어요. 그래서 5.18 성폭력 문제랑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대책 진상위원회인가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신고도 받고 하고 있어요. 9월인가 10월 정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게 들어왔고 어떤 게 확인됐고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해요. 우선 1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된 게 5월 10일경이고요. 5월 8일부터 뭐 5월 18일 그 사이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게 이제 5월 18일부터 그 뒤이고 출범한 게 6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있자마자 바로 가짜뉴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짜뉴스의 내용이 뭐냐. 군에 의한 성폭력,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혹은 뭐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력 이건 거짓이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거짓을 조작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걸 보잖아요. 제가 딱 기사를 들어가서 봤어요. 기사가 아니라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올라간 게 여러 군데서 검색이 되길래 원소스를 찾아봤더니 역사적으로 본 5.18인가? 그리고 문재인의 눈물쇼 뭐 이런 걸로 이런 책을 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누구냐면 필명 김대령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18 왜곡을 계속하고 있어요. 김대령? 김대령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김씨는 아니겠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 뭐냐면 5.18의 성폭력이란 거짓말이다. 근데 그냥 글을 쭉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봤는데 김선옥 씨예요.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사람이 얼굴과 이름을 이야기하고 폭로하셨어요. 네. 그 수사관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김선옥 씨가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잡혀가서 구속 사유 신청서라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서 받은 거 이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그분이 올려놨다고요? 그 자료를? 김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블로그에 그게 올라가 있다고요. 김선옥 씨가 관련된 조서, 자술서 내용이 다 올라가 있어요. 진짜? 그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을까요?
국회 도서관 가서 검색하면 나올까요? 안 나온 자료예요. 이거 비공개 자료고요. 없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런 누가 자료들이 군에서 빼줬다는 얘기네요. 기무사가 그렇죠. 가짜뉴스를 기무사가 만들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얘기입니다. 봅니다. 이게 기무사가 갖고 있었거든요, 다. 그래서 그걸 폐기했다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폐기하지 않고 어쨌든 뭐 이거는 저희가 이 다음 코스로 또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보세요. 자기가 지금 본 건 증언밖에 없어. 한 여자의 증언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의 진술 조서와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가.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역사의 사실들을 막 나열했는데 그런 게 다 조금씩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겁니다. 네. 보다 보면 말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 뭐냐. 이 사람이 주장 첫 번째. 김선옥 씨는 수사관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 증언이 어땠냐면 김선옥 씨의 증언은 본인이 어쨌든 합동수사본부에 잡혀갔고 계엄군에 의한 거기 갔더니 이제 소령 계급을 단 계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나갔고 성폭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가짜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령이라는 계급은 군만 다는 게 아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군만 다는 줄 알았지? 경찰도 소령이라는 계급 사용한다. 그 당시에 합동수사본부니까. 그럼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랬나 그때는? 그러면서 소령이라는 계급도 달고 그리고 계장이라는 건 경찰에서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민간 경찰한테 당한 일을 얘네가 지금 계엄군이라고 군인한테 당했다고. 군인한테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을 조사한 사람은 누구였고 실명을 다 써놨어요. 우와. 그 뉴스가. 대박. 왜냐면은 우리 보통 신문 보도에서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조사한 사람 누구누구고 뭐 경찰 누가 했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문서에도. 근데 조모모 소령은 뭐라고 쓰냐면 당시 경찰관 중에서 유일하게 소령이란 계급을 불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막 보는데 말도 안 돼. 무슨 경찰에 소령이 있어 하는데 그때 특수한 상황이다 하니까 막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알아봤더니 뭐 그때는 뭐 그랬나 뭐 약간 그러면서 경찰 중에 군인이 된 사람은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활동하다가 군인이 된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주 4.3때 같은 경우에 경찰관이었다가 군인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다 하니까. 그래서 이 조 XX에 대해서 조 XX 이 사람이 성폭력 범이냐 이건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지목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은 ROTC 출신에 학군단을 거쳐서 바로 70년에 보안사,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죠. 기무사 들어가서 여기서 그 80년에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과를 맡아서 그 과를 책임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 82년에 이 사람이 또 뭐 하냐면 녹화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당시에 학생 운동권들을 다 강제 징집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어서 6명이 사망했거든요. 많이 다치고 그 사업에 입안서를 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그리고 90년도 말에 없어졌어야 될 것 같잖아. 내 정확한 연도를 알면 그 사람 다 알려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90년대 말에 기무사 참모장까지 하고 예편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 사실 승승 어쨌든 장구. 그러네요.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 이제 다 95년도쯤에 다 나갔거든요. 하나회도 막 잘리고 하면서 다 나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 복무해서 뭐 간 사람이다. 어쨌든 정통 군인이다. 어떤 군인이냐? 보안사 군인이다. 그러니까 기무사 군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령이라고 하고 경찰로 한다.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니 성폭력이 없었다고 하면 되는데 가짜뉴스를 할 거면 성폭력이 있었는데 경찰에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사실 이런 논리가 기무사 논리였어요. 보안사 논리. 예전에 어떤 우리만 아니면 돼 이거네. 고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실화해 규명위원회에서 이런 데서 막 조사를 하잖아요. 와서 이제 증언하라고 하면 보안사 요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때린 적 없다. 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때린 적 없다. 경찰이 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조사에서.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맥락의 패턴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시민군에 의한 이제 집단 성폭행이 있었던 거지 공수부대에 의한 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수부대는 당시 뭐 트럭도 없었고 그쪽에 있지도 않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오면서 따져보면 다 알 일이다 하면서 막 나오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아니다. 자기네들이 아니다. 군이 계엄군은 계엄군이 아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는데 또 그걸 따져봤더니 당시에 실제로 거기에 공수부대들이 조선대에 있었거든요. 상주에서 35사단이나 뭐 7사단이나 다 그쪽에서 그 근처에서 다 폭행이나 뭐
그냥 폭행 얘기하는 거예요. 폭행과 납치 뭐 이런 것들 뭐 연행 이런 게 다 벌어졌거든요. 그곳에서 그 여성들도 납치돼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다 일치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수부대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에 가짜 뉴스를 싣고 그 사람이 다 광주 외곽에 있던 뭐 시민군들한테 당한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증언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었다. 당시 얼룩무늬 군복은 공수부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시민군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는 시민군들이 당시에 5.18 때 군복을 위에 입었어. 예비군 군복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 옷과 공수부대 옷은 다른 거예요. 모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당한 사람들이 다 얼룩무늬를 이야기하거든요. 얼룩무늬 공수부대 옷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계속 그것을 거짓말로 하면서 하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보고서를 썼던 이유는 뭐냐. 지금은 38년 만에 증언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런 증언이. 그러니까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이야기가 됐지만 성 관련된 부분은 성폭력, 이 피해 관련된 부분은 다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 성폭력 관련된 부분은 왜 침묵이 됐냐면 지금 피해자로 드러나던 사람들은 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미 분신 자살하신 분이고 한 분은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셨고 자기 본인의 기억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증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위로 표면 위로 올라왔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위가 꾸려졌고 그러면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와서 이 조각들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기억에서 사실 누가 가해자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증언과 이 용기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지금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더라. 얘네들이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더라. 야 그 기억도 못 믿겠더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문제더라. 이런 식의 지금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이런 걸로 썼는데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저희 4가지 정도를 짚었는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저거를 누가 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워낙 일단은 너무 가짜뉴스는 원래 좀 심플해야 되는데 애들이 심플하지 못하게 썼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방어하는 척 하는데 그게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전 미련하게 대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기무사 쪽에서 어찌됐든 저런 것까지도 왜곡을 하는 것은 진짜 너무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분노가 되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걔네들이 살아있다는 게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아니 80년에 왜곡하고 90년에 또 95년에 또 왜곡했잖아요. 그때 청문회 앞두고 87년에도 왜곡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두환 회고록 때도 왜곡했는데 지금 이 시기까지도 자기네가 아직도 나는 왜곡해야겠다는 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그럼요. 쟤네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라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민원연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아, 언론이 너무 답답해서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민원연에서는 언론 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언론 감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입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저희가 5월에는 광주 순례도 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회원 캠프, 신입 회원들 가입하시면 신입 회원의 날, 그리고 달마다 회원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원분들 대상으로 언론 관련된 혹은 시국 관련된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 10,000원밖에 후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유, 10,000원도 큰 금액입니다. 저희 민원연은 100% 회원분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국 모여서 이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바로 그것이 민원연의 꿈입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주세요. 민원연의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초롱 활동가의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
양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 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